정도 되시고 몇 년 전이 봐도 안 했어. 흘렸던 시절이네 진짜. 박봉 주면은 요즘 안 와. 얼마예요? 뭐 금액을 말하기 그렇고 아니 지금 학생들이 생각. 저희가 생각하는 초봉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생각하면 울분이 있어. 스마 주제는 건축하지 마. 어때? 세네, 어때? 세네. 쎄지. 네 많이 센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용어 있었잖아. 탈건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요? 탈건 나도. 아니 그럴 리가. 저 때도 있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뭐 건축 뭐 안 한다고 하지 난 탈건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이미 근데 우리 입학했을 당시 90년 두 분 90년대시잖아요. 90년대 학번이시잖아요. 90년대 학번일 때는 없었는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제대하고 졸업한 때는 탈건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생뚱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 건축을 탈피한다고? 네, 탈출하는 탈출하는 거죠. 탈출한다고? 네. 조금 때. 저 때는 뭐 감옥 같은 분위기네. 제가 국가학번인데 저 때는 이제 저는 학부니까 2학년 맞춰 3학년 때 공무학이랑 학이 나눠질 때 그때 이제 곧. 탈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탈건은 설계 파트에서 설계를 좋아했던 100명이 입학생이 있으면 90명이 설계가 좋아서 왔는데 설계 나중에 안 남는 해. 애들이 한 20명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설계 안 하는 애들. 다 시공으로 넘어가든 뭐 공무원, 공사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그냥 건축가를 나와서 다른 거를 가는 거 탈건. 그냥 전과를 해버리는 네, 것도 네. 탈건이라고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완전히 네. 이 바닥 떠나고 싶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해보니 장래성이 없다.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 돈 드는 거 보고 1년 고생하고 그런 거다. 사마불 시대 안 맞다. 동기 중에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 네. 아직 경험을 못했죠 이제. 네. 코로나고 뭐. 아니, 본인 학교는 들어갈 때부터 5년제인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면 맞아. 요즘 다 알고 지금 들어가고. 다 아니 저 가르치는 학교는 인테리어, 시공, 건축이 학부여서 1학년 때는 똑같은 수업을 들어요. 아 2학년 2학년 때 정해요. 5년제긴 5년제인 거죠. 이제 내가 2학년 때 선택할 때 건축학과를 가겠다고 하면 5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들어올 때는 자기가 5년이 4년인지 사실은 불투명히 간 학부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저기 세 분야 중에서 이렇게 지원율? 선호도 지금은 건축이 높아요. 예전에는 인테리어가 좀 높았는데 90년대 초반에 건축이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좀 부각됐을 때 인테리어가 그 뭐죠? 나라라라 그거 나올 때 그거 러브하우스, 나올 때 러브하우스. 러브하우스 나올 때는 인테리어가 높았으니까 특히 여자 학생들이 많이 인테리어 선호도 높아졌고 근데 5년제 되고 이제 갈 수 없는 과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아니면 다른 진로를 못 정하게 돼요 건축사.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선은 가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러브하우스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방송기를 좀 했지 않았습니까? 아, 후일담을 들으면 이제 러브하우스가 이제 집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은 방송국 쪽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방송국 쪽에서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건데 이거 고쳐주고서 이거 안 고쳐주냐 그러면서 이제 뒷말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되고 그렇게 그리고 시공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추기도 막 되게 힘들고 그래서 하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즘에 되게 핫한 게 뭐 아철계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직장인들 할 때 출근 시간을 9시라고 하면은 이 9시에 이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면 업무 준비 시간을 빼고서 9시부터 이제 정각 출근하는 거냐 뭐 그런 걸로 이제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틀리에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들은 출퇴근 시간 어떻게 지키시는지? 저는 뭐 9시까지 올해부터는 아니요. 저는 10시 출근 7시 퇴근. 1시간 뒤로 미뤘는데 좋은 것 같지는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적응은 했는데 아침에는 되게 길어서 좋아요. 진짜 길어요. 10시니까 좀 늦게 일어나도 뭐 늦는 시간도 없고 점심을 12시에 먹어요. 근데 12시부터 7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너무 길어. 그 예전에 6시 정도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7시 넘으면 조금 저거 하면 7시 반, 8시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정도 일하고 점심시간이라서 사실 오전 시간이 다 날아가서 일하는 거는 효율적으로는 되게 떨어질 것 그리고 같은데 오후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해봤는데 다시 되돌릴 건지
근데 이제 지하철도 여유롭게 탈 수 있고 근처에 안 사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되게 힘들었다가 지금은 앉아서 오고 다니고 하니까 좋은데 갈 때도 조금 출퇴근의 어떤 편의성은 되게 좋은데 실제 일할 때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좀 몸도 좀 안 좋아지는 거. 그리고 현장 돌아가면 10시가 되게 힘들어요. 8시부터 전화 오는데. 그러니까 사무실 전화는 저한테 착신이 걸려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오죠. 그래서 역시 달라. 난 자신 이런 거 없어. 뭐 나스 연결 이런 거 안 해. 집에 가면 인식시켜. 어우 자료가 없네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뭐 준비 시간, 뭐 설계 사무실 준비 시간 있나? 뭐그 컴퓨터 버튼 누르면 준비부터 뭐 5천 그 대형회사 다닐 때는 어땠어요? 출퇴근 시간 막 꼭 지켜야 되고 뭐 그런 거 두고 지문만 네, 하죠, 그죠? 질문. 그러니까 그냥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9시 정시 출근이면은 좀 일찍들 출근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정서상 일찍 이렇게 그거잖아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좋은 직원이잖아. 울분이 좀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면 그 아침만 따지면 아침에는 빨리 오길 뭐 원하고 또 뒤에는 일찍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늦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를 뭐 이렇게 오너 아니면 뭐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하고 직원의 마음은 정반대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본인의 몫으로 이제 보는 거죠. 본인이 뭐 좀 필요하면 일찍 나오는 거고. 근데 공식적으로 지문 생각해 보니까 지문을 했을 때 전 지문 하기 직전에 나왔는데 지문 하는 거는 출근 시간이 근데 9시만 찍히면 되는 거예요. 퇴근도 사실은 다 준비하고 있다가 5분 전까지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지금 6시 딱 찍고 나가면 그것까지는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형 회사는 오히려 준비 시간을 주고 이제 근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행정적인 기준으로는 준비 시간이라는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 시간. 저도 뭐 전에 회사 다닐 때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개인적인 욕심은 9시 좀 전에 왔으면 좋겠다. 소장님 내는 회사는 어때요? 우리는 제가 사실 알아요. 5분 늦는 애, 5분 일찍 오는 애, 15분 늦는 애. 아니 30분 늦게 오신다. 아니, 마켓에서 다 보고 있는 제가 가끔 일찍 밖에서, 오잖아요. 밖에서 가끔 일찍 올 때가 기다리고 있어. 가끔 일찍 올 때가 있는데 그 가끔의 루틴이 거의 비슷해.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또 다른 면에서인데 늦게 퇴근해서가 아니라 저도 직장 생활을 그래도 5, 6년 했어요. 외국에서도 하고 했는데 결국엔 어떤 분위기든 어떤 회사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건 하루에 일과에 5시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평균적으로. 그것만 진짜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 업무 성과는 회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게 문제죠. 이제 독일에 있을 때는 보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약간 올빼미족이어서 아침에 잘 안 돌아가는 거에서 알바할 때는 아침에 출근해서 막 인터넷 서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떠들다가 점심 먹고 와서 조금 발동 걸고서 하는 스타일인데 독일에도 무서운 거예요. 진짜 커피를 미리 다 내려와야죠. 청소하시는 분이 커피는 기본 제공이니까 커피하고 물은 그대로 있고 컴퓨터 누르고 그때는 꽤 오래됐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돌이 있었잖아요. 커피 한 잔 따르고 딱 하더니 따다다닥 소리가 나. 아 얘네들 그리고 따다다닥 하고 한 3분 전에 뭐 따다닥 멈추고 주무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집중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이런 건가? 라고 느꼈는데 한국 왔더니 역시 대형회사도 여지 없어. 신문 보고 신문 보시고 본부장님도 애들은 다음 뉴스를 한번 다 훑고 그 다음에 신문 얘기하다가 밥 먹고 이제 좀 하죠. 그러고 야근하고. 결국에는 그런 패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까지. 저 2013년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50몇 시간 때문에.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효율을 따지면 한 5시간인 것 같아요. 공모전 하느라고 한 6시간, 7시간 하는데 그때 빼고는. 그럼 굳이 10분, 20분 늦는 것 같고 그거를 인상 쓰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대신 이제 그거를 복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일종의 퇴근을 차라리 지켜주잖아요. 저희는 6시면 저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규칙이 우리죠. 아까 전에 왔었는데도 막 북적북적 하다가 한 55분 되면 이제 소장님 주변으로 막 보이다가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사라졌어. 그게 제가 막 가르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말을 직설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끝날 시간에 체크받고 그래 내일 또 일하니까 그게 몸이 배어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꼭 얘기해. 꼭 5시간만은 열심히 해달라. 다른 건 안 바란다. 일종의 아틀리에서 줄 수 있는 최고 복지 중 하나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유연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13년도에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DMP
아니 그때 한참 DMP가 현상이랑 뭐 하여튼 무조건 뭐 새벽 2시, 12시 무조건 12시 야근하고 눈치 보고 들어가. 합사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오전에 뭐 10분 일찍 오든 10분 늦게 오든 와서 진짜 뭐 인터넷 한번 다 찾아보고 뭐 하고 뭐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갔다가 오후 와서 이제 좀 해볼까 그러다 한 2시간 하다 또 커피 먹고 그러다 결국 저녁 넘어가고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성향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늦게 퇴근해주고 빨리 온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 또 그런 또 조직 문화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잔상이.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저도 이제 독립을 해서 제 거를 했는데 저 아까 질문했을 때 아직 저는 직원 없는데 직원이 있다면은 항상 제가 추구하는 건 딱 이거야. 주어진 시간 뭐 5시간이든 4시간이든 8시간은 채우기 힘들다고 저도 생각하니까 그 주어진 시간만 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뭐 10시에 출근하든 9시 출근하든 뭐 타임은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친구들끼리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할 때 출퇴근 시간 뭐 그런 거에 관련돼서 민감하게 얘기하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이 되게 알겠습니다. 순한 것 같았어. 탈건. 아 맞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탈건. 그냥 수트러지면 탈건. 수트러지.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출퇴근 시간에 민감할 것 같아요? 애들 아니요. 노사분. 저요? 네. 제가 직원의 입장이요. 네. 9시까지 출근이라고 그러면은 뭐 한 10분이라도 늦게 일찍 가서 준비를 할 것 같은지 저는 아니면은 준비를 10분이 할 늦게 가면 안 되지. 일찍 가서 할 것 같아요. 굳이? 그 뭔가 설계 수업 전에도 제 자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안 잡혀서 좀 뭐 예전에는 사수들 자리 먼저 가서 막 청소도 해주고 뭐 몇년 전이 다도 안 했어. 흘렸던 시절이네 진짜. 아니 저 김승우 선생 뭐 이럴 때 아니야. 10년 전에 그랬다고 아니 근데 공용 부분을 정리는 하죠. 네. 이렇게 뭔가 저기 또 누구 구체적인 자리라기보다는 뭐 좀 어지러져 있는 거 하고. 막 연필 깎아놓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연필을 썼나? 박형근 소장님이 그랬어. 소장님 그럴 수 있어요. 그 고친. 근데 그건 있겠죠. 사무실에 이제 조그만한 그래도 탕비실이 있을 거니까 이제 뭐 커피 머신에 커피도 좀 뭐 9시에 와서는 바로 또 전화 받고 일해야 되니까 그 내리려면 이렇게 좀 한 5분 10분만 와도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뭐 저도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지만 조금 혼자 일찍 갔을 때는 뭔가 있던 또 기분이 있잖아요. 이게 공백적인 것도 있고 환기도 좀 시키고. 그러니까 일찍 갈 때는 혼자 일찍 가는 게 좋더라고. 남들보다. 소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출퇴근 시간에 크게 신경 안 쓴다고들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큰 틀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근데 정확한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일이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 이제 직장인들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건축계에서만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출퇴근 시간이 보장해 주는 걸 원한다면 그들이 소장이 돼서도 직원들한테 저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계가 이제 몇십 년이 계속 나왔는데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바뀔 수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 근데 몇 년 사이에 다 완전히 바뀌었죠. 저희 사무실만 해도 지금 당연히 정시 퇴근. 알겠습니다. 네. 주말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저희가 모였다 보니까는 이쪽 쭉 왔을 거잖아요. 그 어디가 무슨 대로 아무튼 쭉 타고 왔거든요. 네. 오다가 거기 삼성 본관이 있잖아요.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온 시간이 이제 뭐 7시 연절이 있고 그 주변에 오피스들이 거의 대부분 불이 뭐지? 이런 느낌 잠깐 받았어요. 다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뭐 불만 켜놨나? 전기세 아까운데. 예전에는 불 켜놓고 퇴근한다는 그거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거기서 좀 신기했어요. 그 삼성 그 높은 타워가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근데 삼성은 요즘 자율 자율출근제라서 출근제죠. 4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8시간만 지키면 아, 돼요. 맞아. 네이버 낮에 그렇고. 디비전 사고 지금 그거 나왔다. 8시간도 8시간도 아니에요. 주 40시간인가 그거만 그러니까. 지키면 돼요. 그것도 그러면- 몰아서 일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낮에 가서 뭐 이렇게 그죠 좀 그죠. 놀다가 지금 온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정림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무도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화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무소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힘들죠.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협업 또 외부랑 또 연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틀리에는 되게 힘들고 그렇게 근데 되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저는 안 그렇는데 소장이 많이 그려주는 거의 웬만한 걸 그려주는 스케치로 그려주는 상황이고 도대체 소장님은 사무실에서 뭐 하고 좀 놀아요. 그런 거 같아. 맞잖아요. 그리고 다 그려주고 그 위에 올려주면 그거를 그려주는 애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효율적이고 대테크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 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그렇지 않을 때 문제인 거죠. 저는 이제 큰 틀은 얘기해 주는데 웬만해서 디자이너가 직접 하기를 원하고 제가 그리면 잘못된 거예요. 프로세스가 이제 디자인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경우에는 결국 내가 다 간섭하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디자이너도 기분 나쁘고 저도 기분 나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아틀리에와 뭐 대형 설계 사무소 뭐 그런 것에 대해 듣고 뭐 생각도 해보고 그럴 거잖아요. 네. 아틀리에에 대한 인식들이 어때요? 일단 진짜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박봉이다 아. 이런 게 제일 많이 그러니까요. 들리고 야근이 많다 이런 정도. 잠깐만. 울분이 있어. 첫 번째 박봉이다. 요거는 거의 이제 좁혀졌고요. 박봉 주면은 요즘 안 와요. 얼마예요? 얼마? 그 뭐 금액을 말하기 그렇고 아니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금액. 저희가 생각하는 초봉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3천. 되게 소소하네. 소소하네. 아직 2학년은 그래. 가면 갈수록 깊다 보면 이제 그렇지. 그래. 요거는 새우 삽. 근데 이제 그 전체 평균치를 보면 그래도 아틀리에가 일단 너무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큰 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초봉은 높지만 초봉은 이제 경쟁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높지만 이게 촘촘해진다고 하더라고 이제 너무 어차피 근데 초봉도 이제 우리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한 80%? 90% 정도 수준에서는 맞는 것 같고 야근 설계사무소 소장들만 야근한다. 이거는 다들 좀 설계사무소 완전히 바뀌었다. 소장님들은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다 야근. 미안해요. 야근을 많이 안 해봤어. 그래. 요새는 뭐 서로 야근 안 하는 분위기고 정말 그러면 야근을 해야 한 1년에 몇 번이나 야근해요? 1년에 365일 중에 그 약간 야금야금 하는 야근. 야근은 야금야금. 아, 그래서 야금야금이야? 야근야근이 아니고 야금야금. 야근이죠 야금. 어. 야금야금 하는 것까지 진짜 친다면 뭐 예를 들어서 7시 저희 네. 7시 퇴근이지만 7시 반 8시 뭐 이렇게 된다 치면은 그래도 한 보름 안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10일 보름? 우리는 한 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공모전을 2번 정도 하니까 공모전 전후로 공모전 전에 2주 정도 하거든요. 그거 몇 시간 여행 정도예요? 9시나 10시까지. 그래도 뭐 근데 대신 저는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현상 공모 이제 제출하는 날도 약간 뭐 그 전날까지 바쁘게 해가지고 하지만 그날은 뭐 들어가 쉬는 거고 연차 외에 그동안 뭐 고생했으니까 하루 정도의 뭐 그냥 특별휴가 프로젝트 휴가. 네, 프로젝트 휴가를 주고 또 성과가 있으면 그냥 뭐 상금을 받더라도 그냥 인센티브. 현상은 어차피 약간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도 잭팟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기부여도 될 겸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상세가 되는 부분이 있죠. 휴가를 바로 주면.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네. 미리 약속했습니다. 야근에 대한 로망 같은 건 없어요? 로망이요? 노망 들었어. 노방 밤은 새서 막 이렇게 하고도 막 지친 뭐 모습으로 다시 막 이렇게 해서 뭐 하나를 완성하는 막 그 직장 생활에 대한 뭐 그런. 근데 직장 생활로 치환은 잘 와닿지 않는데 본인의 작업 스타일이 과제가 제출하는 내일인데 밤을 새서 하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주중에 스케줄링을 조금 잘 해서 웬만해서 12시면 집에 가는 편인지. 저는 일단 학교 완전 가까운 데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차 시간 때문이라도 쪼개서 착착착 하는 편. 그 진짜 불가피하게 밤을 새야 하면 진짜 정신 딱 차리고 딴짓 안 하고 슉 새서 하는. 우리 학업 성취도가 좀 낮은 사람으로 조금만 다음에 섭외를. 오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 오케이. 원하는 대답이 잘 안 나오네.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게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놓고 봤을 때 뭐 밤새서 하는 거 말고라도
혼자 주말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들은 해야 그래도 건축가라고 볼 수 있는 게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내가 좀 와서 근데 그때가 정말 의외로 성취감처럼 재밌는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스케치가 나오고 그 뭐 예를 들어 설계사무소 소장한테도 뭐 보여줄 만한 어떤 주중에는 맨날 이게 좀 이게 확 어떻게 나가서 보여줄 수 없지만 근데 그게 좀 없는 게 아쉬워요.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건 있었거든요. 좀 경쟁 구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큰데 같은 경우는 동료들하고도 경쟁하고 그러니까 잘 보여주고 싶고 하니까 내가 막 집에 가서도 막 좀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 말하면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저기 라트 탈건 되는 거지 탈건. 근데 그거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근데 그건 전 동의를 해요. 뭐냐 하면 저는 워낙 시스템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야근도 월요일날 정기회의 때 다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은 몇 시까지 야근하는 업무 스케줄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 팀장이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 팀장이 얘기해야 돼요. 야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야근하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요렇게 일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오케이 넘어가요. 그렇게 이제 정하는. 처음에는 제가 거의 다 주도해서 스케줄로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이제 10년차 팀장이 다 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부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는데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일하는 걸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꼭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근무 시간에서만 일하는 게 성취도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더 하고 싶고 막 1, 2, 3년 차에 막 누구보다 더 앞서 나가고 싶은데 그냥 6시면 집에 가라 그러니까 업무를 더 안 주니까. 그리고 저는 욕하거든요. 욕까지는 아닌데 뭐라고 하거든요. 6시까지 네가 일 끝낸다는데 왜 안 끝내면 어떻게 해? 끝내. 이러거든요. 그냥 농담으로라도. 무섭다. 다크한데? 네, 다크하죠. 그런 부분을 다크해요. 지금 이제 시스템적으로 간다는 게 결국에 그 책임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야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갖고 가는 거 책임이 저는 토스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니네가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랑 공모전 하나 갖고 와서 나랑 같이 야근을 같이 하자 그러면 난 언제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같은 야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근데 업무 시간에 보내지는 말고 주말을 이용하든지 외적인 걸로 해서 그걸 하고 그거에 대해서의 보상은 나눠 갖는 방식을 다시 그때 정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을 나한테 들고 와서 공모전을 하자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되게 감동이에요. 지금 제가 학생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감동? 그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무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성향의 애들이 나가요. 그런 성취도 갖고 있는.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친구도 유학으로 간 이유 빡세다서 간 거야. 자기가 성취도에 안 맞는 거지. 조금 더 힘든 곳에 가보고 싶어 그래서 끊어야 되는. 힘들어서 나왔어. 힘들어서 나와서 결국엔 편한 데 있다가 시스템 얘기를 해서 설계사무소가 되게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운영하는 그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가 좀 한 절반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느끼는 건데 경영하고 소장님들이 소위 말하는 작업이나 아니면은 작품을 잘 만드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작품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거지 경영하고 이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주가 뭐 주기적으로 안 되는 게 뭐 사회적 구조나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흐름 때문으로 가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시스템을 잘 잡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아니십니까? 저기 그런가요? 이거 말고 네, 두 분. 시스템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는 뭐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 능력을 대부분의 설계사무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경영을 배운 것도 아니고 넌지시 알고 또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가는 거고 직원을 운영하는 방식도 막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설계 그 환경이 설계비와 또 설계 기간 또 어떤 그런 또 설계가 어떤 기간은 뭐 사실은 설계 변경이 되면 그만큼 또 차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설계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해야 되는 어떤 이게 종합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칼같이 이렇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사무소가 우리는 이런 것이고 설계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 분명히 인풋이 있어야 또 아웃풋이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단호하게 갈 수 있는 설계사무소가 완전죠. 예 그리고 이미 저는 그렇다 생각한다. 저희가 이미 약간 좀 이렇게 세디스적인 약간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뭔가 크리틱을 받고 자라온 거라서 뭔가 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누구한테 뭔가를 막 말해서 내 거를 그러면은 만약 사무소 설계 사무소의 경영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으면은 소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보내서 교육 받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신가요? 거부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게 문제인데 우리 어떻게? 근데 거부감 있다 그랬잖아. 왜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어떤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더 집중하고 싶은 거지 거기까지는 내가 경영자가 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정lin건축 같이 그렇게 경영 부서가 있는 데서 그러면은 수익 구조가 뭐 엄청난가? 그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대형 산 다니면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나오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프로젝트도 이게 스케줄링도 하고 예산도 저거 하고 왜냐면은 대기업에서는 진짜 딱 안 끝내면은 회사에서 바로 푸시가 들어오니까 왜 안 끝나 있고 뭐 설계비 어떻게 들어가고 다 하는 거니까 하지만 아까 현실적으로 힘들다. 뭐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그 연차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밑에서 이제 좀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경영적인 것도 같이 뭐 수주나 이런 것들 뭐 금액이 돌아가는 것들 뭐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은 조그만한 4-5명 5명 미만 사무소 같은 경우는 약간 주먹구구식이 있고요. 지나가는 말이었겠지만 만났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이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는 너무 시스템적으로 조그만 데서 이렇게 막 하고 아까처럼 무슨 시위 안 끝내? 이거 무슨 뭐 아까까지 웃다가 갑자기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해주면 좋겠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지금 아틀리에 캠프라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시켜주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소장님은 되게 냉소적이었고 저는 되게 긍정적이었고 이건 해야 돼! 막 그런. 둘이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 안 돼서 우리 직원을 불렀는데 관심 있는데 그래서 추진하게.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틀리에가 좀 성행하잖아요. 이렇게 성행하는데 우리 후배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좀 개척을 해서 하는 그런 좀 언저리에 있는 데라고 보면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후배들한테 그래도 좋은 어떤 환경을 넘겨준다면은 정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죠. 그래야 이제 설계사무소 소장도 좀 일찍 들어가고 또 관리가 되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의 노하우들은 쌓여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아카데미 뭐 아까 뭐 캠프를 통해서 반성하고 저거 꼭 반성하자니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반성에 내놓는 반성은 아니고 반성하자는 건 아니야 나도.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낀 세대이지 않을까. 뭐냐면 우리가 취직했을 때는 암암리에 좀 일찍 가고 눈치 보고 살짝 가도 되는 분위기인가 보고 6시 반에 퇴근하고 이런 게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주먹구구로 회사가 큰 회사들도 다 설계 사무실 꽤 주먹구구예요. 독일도 시스테마틱 한다 그러는데 사실 설계 자체로 보면 업무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본인들 자체도 시스테마틱하게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색하고. 그리고 사장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야 우리 이렇게 가기로 하자. 딱 깃발 들었어. 근데 그 다음날 깃발이 슬그머니 내려. 그러면서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 프로젝트 그게 안 되네. 완전 공감.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뭘 시스템을 만드냐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서로 편한 대로 이해하면서 가지 인간적으로 가지 그것도 맞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얘기해. 내가 오늘 이 깃발 들었는데 파란 깃발 들을 수도 있어. 근데 깃발을 들은 사람은 나니까 깃발을 계속 바꾸더라도 이 깃발을 봐줘. 저는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스테마틱하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내가 그냥 말로만 시스템 그러는 거지 다른 분들이 와서 경영 컨설팅 한다 그러면 말로만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저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지만 또 직원들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도 또 다른 그 뭐 반성은 아니고 아무튼 반성은 하지 마. 항상 설계사무소도 누구나 뭐 설계사무소가 아니든 어떤 뭐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회사든 뭐 그 가게를 좋게 효율적으로 좀 더 좋은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분명히 욕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은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인테리어를 해준 상업 그 카페 그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 주방 하시는 분 그러니까 동업을 했는데 주방 하시는 분 메인 셰프가 한 분 있고 이제 홀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호텔 출신이고 이분은 그냥 한 홀 그냥
주변에서 네, 격려 뭔지 알겠어요. 아틀리에. 뭐 그런 느낌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주방 하시는 분이 음식을 잘해야지 이 장사가 잘 되지 않냐.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음식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거는 홀에 계시는 분이 이제 손님하고 이런 걸 어떻게 잘하냐. 그래야지 가게가 처음에 잘 되고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5년, 10년까지는 그게 이제 센데 결국 남는 거는 이제 이 주방장의 음식 손맛에서 이제 이게 승부나는데 이게 조화가 되면 좋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저희 아틀리에 같은 경우도 솔직히 분야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설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업무의 이 완성도라는 게 기업의 윤리나 이런 거랑 좀 차원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당연히 아틀리에 다 소규모로 시작하고 소장이 뭐 영업도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뭐도 다 뛰어야 되니까 솔직히 다 만능이 되고 싶지.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이제 조금 뭐 직원들이 많이 오기 전에 일단 내 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거는 일단 내 색깔을 먼저 좀 만들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프로세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선생님들 얘기 들었을 때는 이제 저보다는 좀 더 이제 커진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갖고 있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좀 만드는 대신 좀 희생하는 부분도 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 사업이 어떤 이 수주가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저희도 이제 정기적으로 6월 달에 뭐 들어오고 이런 게 약속이 돼 있다면 저희도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뭐 경영이나 관리나 이런 것도 좀 더 생각하는데 또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또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야. 그게 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냥 일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뭐 2년 계획, 뭐 3년 계획, 그래서 뭐 사업을 넓히거나 뭐 그런 것이 불가능한 그런 한계점 같은 것들 확실히 정말 일이 많을 때는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또 변화돼야 되는 거고 적을 때는 그러니까 직원 뽑는 것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저희 잘 나갈 때는 당연히 필요한데 필요하고 옆에 있는 게 많이 시너지 효과가 되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뭐 주식처럼 이런 건데 파도가 다운될 때 이거를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은 있을 거예요. 버티고 그러다 또 여기 들어오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커질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그 아틀리에가 이제 수주와의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수주를 사업으로 수주를 하냐 내 색깔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힘들지만 색깔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손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수주를 하냐.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좀 어렵고 이제 학생들을 뽑고는 싶어. 근데 아직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좀 같이 고생을 또 너무 하는 것 같고요. 그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난 못돼서 뽑았구나. 그러니까 시스템 경영이 조금은 그 만들고 싶지만 좀 그렇게 되기에는 뭔가 우리가 생산품을 공산품 딱 찍어내듯이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졸업했을 때 3년도거든요. 그때 해양 가는 친구 보고 야 거기 디자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이래. 아. 그게 세뇌당한 거야. 그게 거기 가면 디자인 안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지. 웬걸? 해안이 이렇게 디자인 잘할 줄 누가 알았어 그때 당시 2003년도에. 맞아. 저 때도 아틀리에 안 가면은 그냥 회사 갈 거냐? 대기업 회사. 아틀리에 갈 거야, 회사 갈 거야. 90년대 회사 학번 다 갔잖아.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운이 좋았던 게 이제 그 1호제 실습을 좀 하고 정림도 실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선택을 한 건데 두 개 잠깐이었지만 실습하면서 느꼈던 게 아틀리에는 이제 큰 선생님이 계시니까 도급장을 네. 많이 배우고 옆에 이제 선배들한테도 배우고 이제 그 줄기가 강하잖아 색깔이. 그쵸. 그래서 그걸 배우고 그 느낌은 좋고 그러니까 1호제 하면 딱 나온 색깔이잖아. 그거 배우는데 정림 갔을 때 느끼는 거는 그냥 사무직이야. 사무직은 사무직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뭐 축구로 치면은 그 약간 프리미어라고 해야 되나? 선수들이 쟁쟁하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왔다면은 학교에서도 그래도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점도 좀 상 받은 애들이 있으니까 뭘 하나 던져줬는데 열심히 하려고. 아니 아틀레도 열심히 하는데 그 자기 거 더 보여주려고. 왜냐면 이 친구한테 감춰질까봐. 그러면서 경쟁 의식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돈보다는 이제 그 환경이 좋더라고. 근데 그거를 밖에 있을 때는 몰랐었죠. 그냥 대기업은 가서 그냥
밑바닥 뭐 화장실 전개도만 1년 그리고 2년 차 때 뭐 하고 이런 느낌만 있었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화장실 전개도는 한편은 그리지만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하고 뭐 야간에 남아서 공모전 준비하고 좀 이런 게 또 되더라고. 내가 알기로 해안도 사무도 그닥 시스테마틱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진 않아요. 회사 운영은 시스테마틱하게 자기네들이 하겠지만 인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시스테마틱하지만 설계 자체는 아뜰리에나 그게 큰 차이는 없어. 저도 이제 어차피 독일에서는 팀- 아뜰리에, 한국에서는 반대를 좀 배우고 싶어서 행님이라는 좀 큰 회사를 갔었는데 좀 만만하고 가서 보니까 다른 좋은 점은 뭐냐면 아뜰리에는 사장과 팀원 한 두세 명이 그냥 이거 맞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쭉 갔어요. 특히 우리는 프랑스랑 달라서 레퍼런스를 안 봤어요. 내가 계속 그렇게 쭉 그 길만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 나누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워낙 사실은 엔지니어 베이스들의 컨설팅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자재회사만 만나도 그렇게 해서 해결했었는데 행님에 들어가 너무 좋은 점은 한 팀이 7, 8명이 구성이 되고 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데 디자이너가 3, 4명이 있으니까 사실 디자인 경쟁을 서로 막 하는 거예요. 알트를 만드는데 한 일주일이면 한 30개씩 만들어요. 그냥 우스워. 근데 우리는 독일에서 일할 때는 알트가 하나, 2개예요. 간혹가다 좀 이상한데 이거 잠깐 멈춰 이거 할거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어떤 아뜰리에는 알트도 없어. 그냥 사장이 원하는 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회는 가서 컨셉 얘기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다시 처음부터 가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30개, 40개씩 만들어보고 검토하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한 프로젝트에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자고 하면 사실은 그 공부의 양은 대형회사 훨씬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프로젝트에서 대안 검토를 막 2, 30개씩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제 사업을 차렸잖아요. 2, 30개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힘들어해. 탈건 탈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탈건을 간 이유들이 몇 개가 있다면 탈건에 나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아하. 이게 가장 큰 이유. 아하. 돈을 못 벌 것 같아 뭐 그런 건 아니야? 그것보다도 그쵸. 건축가로서 학교 때 이제 그 점수가 나눠지니까 그리고 그게 딱 등급이 나눠져 버리니까 아이들. 그리고 그때는 뭐 그런 평가나 이런 걸로 자기가 또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뭔가 자기가 그냥 저기 성적적으로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거는 무슨 어떤 그렇게 평가할 만한 게 건축이 그렇게 무슨 어떤 디자인 작업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럼 과제량 때문에 과제량을 감당 못해서 탈관하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는 없어?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대학교를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놀러 가니까 문제야. 외국은 정말 열심히 하고 건축과 졸업하기가 웬만해서는 졸업 못 하잖아요. 근데 대신 나오게 되면은 정말 인정. 우리랑 차원이 다른 정도로 나오는데 나중에 에피소드를 따로 떼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나는 5년 전에 나왔으면은 그게 합당하게 교육도 시키고 공연들 할 거면은 나왔으면은 외국처럼 이렇게 자격증처럼 그러니까 게 그거 저는 이제 4년제 때 다녔으니까 5년제 치고는 굉장히 아쉽죠. 주변에 이렇게 하는 외국 친구들도 막 실습도 한 친구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5년째 해서 나오면 다시 회사 가서 다시 배우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 그게 안타까워. 그럴 거면 빨리 지금 그게 한계라고 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학교 졸업하는데 왜 5년제인데 못 써먹냐는 얘기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가르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배우는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프로젝트를 안 근데 배우면 결국에는 외국은 어쨌든 5년제 나오면은 프랑스나 뭐 그런 데는 자격증 주니까. 근데 다른 게요. 프랑스랑 독일은 안 줘요. 프랑스는 주는데 프랑스는 네덜란드 주지. 이제는 저 네.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요. 앞에 뒤에 CC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어. 걔네들한테 줬을 때 그 책임 부분이 엔지니어에서 검토가 돼요.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는 나라고 영국은 따로 주는 나라고 스위스 같은 데는 아예 없고 그냥 해도 돼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근데 그 나라마다 좀 다른 상황인 거고 우리는 조금 건축사라는 직업을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레벨이 좀 더 높고 그 기준이 되려면 조금 더 학생 졸업해서 줄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학생일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소양을 가르쳐야 될 때는 그래도 저는 기술적인 거는 그냥 단어만 외우면 된다. 내가 역학이 뭔지 알고 구조가 뭔지 알고 힘 모멘트가 뭔지 알고 하중이 뭔지 알고 이 정도만 들어서 아는 거지 단어의 정의 정도만 알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설계하기 위한 창의적인 기본적인 소양. 근데 프로젝트를 배우면서 그걸 익히고 나가면 돼요. 근데
요즘 소장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걸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왔으면 당연히 우리 사무실에 레이어를 가르쳐줘야 되고 캐드를 어떻게 하는데 캐드를 못 여셔. 그 캐드는 당연히 너희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캐드도 학교에 그 회사에 맞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캐드만 하냐? 우리 회사가 아키 캐드를 쓰면 아키 캐드를 따로 가르쳐줘요. 당연하죠. 그것도 회사마다 스타일도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오토캐드가 일반화돼 있으니까 오토캐드는 당연히 학생이 배우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저 독일 졸업했는데 심지어 석사까지 하고 갔는데 오더니 우리 사무실은 아리바라고 그 BIM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 스투트가르트에서 배바라고. 우리 이거 쓰니까 일주일 동안 너 이것만 할 거야. 그거 정말 일주일 동안 그거만 배웠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우리는 렌더링 툴을 읽었어요. 그다음 그 일주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알고 봤더니 휴가를 2주 갔더라고 사장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와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게 분명히 따로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는 내가 봤을 땐 창의적인 걸 먼저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탈건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마디씩 준다면. 나도 했다. 저는 이분들은 좀 엘리트신 거네. 정님도 가시고 뭐 선생님도 가시고. 저는 유학 갈 때 네가 나도 했다. 유학까지 가. 유학 갈 때 네가 그랬어. 아니 그 뉘앙스로서 왜 네가? 네가 왜 가래? 그 많은 애들 중에 우리 동기가 70명인데 네가 왜? 뭐.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의 성실함이 있으면 소위 얘기하는 A급의 건축가 그룹에는 가진 못해도 B불로 가더라도 B불로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일 수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학생 때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 때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산업에 계속 관심만 있고 내가 길게 갈 수 있을 자신이 버틸 자신 네가 소리 들어도 내가 왜 못 가? 그냥 가는 거죠. 아니 저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건축문화 대상 이거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설계하고 있냐 이거죠. 학생 때 그 사람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입선했던 사람, 그때 떨어졌던 사람 중에서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현업에서 건축을 하는 거지. 의외로 그렇게 먼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쉽게 뭔가 좀 벽에 부딪히고 그런. 우리는 벽에 부딪혔는데 계속 벽인데. 벽이 없던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뭔가 자기가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계속 그 일이 가는 거고 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저도 B풀이지만 뭐 어떤 부분에서는 A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긴 어떤 시간 동안 어제 정리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몇 시간 강의하셨어요? 1시간 하고 사실 뭐 유튜브로도 그게 뭐 중계된다고 하는데 돌이켜 보면 아틀리에 이제 나가서 하는 분도 요새 잘하시는 분 너무 많다. 근데 저희 아틀리에 같은 경우는 다 시냇물 같은 건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문 강이나 뭐 이런 거지만 우리 시냇물 뭐 뚝방도 없고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가고 아주 작은 흐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 또 건축이 그렇게 또 아틀리에도 보면 되게 화려하고 정말 실험적인 것도 그런 것도 아니다. 난 또 그 정림에서 받은 뭐 그런 부분들 되게 좀 묵직하면서 좀 단순하면서 하니까 좀 뭔가를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내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너무나 모든 작업들이 다 부끄럽고 하지만 심지어는 설계사무소 하는 것도 내가 무슨 뭐 잘 돼가지고 여기 나와서 무슨 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고민하고 그런 것이 만약에 매력으로 느낀다면은 건축해라. 탈건하지 말아라. 그렇죠. 저는 가장 큰 장점 제 개인적으로 학생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뭐 집을 의뢰를 하든 뭐 건물 큰 걸 의뢰를 하든 일단 뭐 좀 자산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개중에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사기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한 열에 여덟은 좋아. 그래서 뭐 취미도 같이 공유인데 그 취미도 레벨도 높아. 그러니까 나도 높아지는 거지. 그런 게 좀 저는 건축을 하면서 이게 건축의 메리트가 건물 예쁘게 디자인하고 이런 거 좋은데 건축은 우리 아키텍처라는 게 우두머리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디자인 당연히 뭐 A, B, C라는 게 뭐 설계 점수일 수도 있고 전체 점수가 있는데 대부분 탈건한 애들 설계 점수 가지고 자기 비하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회 나가서 이 좋은 사람들, 좋은 이 환경들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장점.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직업 많이 없어. 뭐 삼성 들어가면 맨날 보는 사람이 그 사람. 우리는 뭐 의사랑 검사
네 친구 누구야? 검삼 누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해. 그래서 삼성 들어가서 갤럭시 쓰잖아. 아 그리고 저기 이제 하다 보면 전국 방방곡곡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나한테는 리프레시 별로 없어. 계속 사실은 누가 보면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프로젝트 새로 받으면 새로운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거야. 흥분. 흥분하지. 계속 아드레날린이 막. 땅 보는 순간 들썩들썩. 땅 보는 순간. 새로운 것에 계속 연속이라는 그런. 근데 진짜 결론 들어오면 진짜 빈 땅 만나가지고 그 땅에 뭔가 작업을 해서 규칙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가끔 들어오는 수주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막. 뭐 궁금한 거. 내일 탈건. 얘네들 아닌데? 들어보니까 이거 탈건감인데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데. 탈건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번 그 녹화 마치도록 하고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주제는